안녕하세요. 지난 11월 30일 퀄컴은 테크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퀄컴은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될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발표했습니다. 퀄컴은 이제까지 세 자릿수의 네이밍을 고수해 왔죠. 하지만 이번에 네이밍을 간소화하면서 세대 구분으로 네이밍 표기를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퀄컴 측은 이번에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생산한 공정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까지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생산했던 공정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5나노 LPP 공정의 리네이밍이라고 평가절하가 되었었던 4나노 LPX 공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스냅드래곤 8 1세대 역시 엑시노스 2200 제조에 사용되었던 4나노 LPE 공정을 동일하게 사용했음이 드러났죠. 제가 이전에 공정 설명을 하면서 4나노 LPX 공정보다 진일 보안 공정이 4나노 LPE다 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년 2월경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되는 메인 칩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의 성능이 갤럭시 S22 안에서 얼마만큼 성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시리즈 전체의 흥행 성패가 갈릴 수가 있겠죠. 현재 공개된 스펙만으로만 따져보자면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는 한번 기대해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의 스펙상 성능은 거의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후 명칭을 스냅드래곤 8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스냅드래곤 8은 세계 최초로 10GBps의 다운로드 스피드를 지원하는 5G 모뎀 칩을 채택했습니다. 각 통신사들이 이제는 밀리미터 웨이브 통신 설비를 굉장히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개선된 5G 모뎀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빠른 스피드의 5G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외에 스냅드래곤 8에서는 동영상과 사진의 성능 그리고 향상된 AI 처리 능력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형 7세대 AI 프로세서는 전작에 비해서 약 4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톱스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작에 비해서 약 4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고 하니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로 인해 사진의 후보정 처리 성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이번 세대에서 퀄컴은 3세대 센싱 허브를 통해서 저전력을 사용하면서도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어떤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스냅드래곤 8에 Always On 카메라 기술을 탑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Always On 카메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항상 구동 상태로 놓는 기술입니다. 배터리가 녹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항시 구동을 시키면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 주인이 폰을 사용할 때는 잠금을 해제하고 주인이 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폰을 잠깁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스냅드래곤 8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iOS의 페이스 아이디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기술은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와는 약간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iOS의 경우에는 트루뎁스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의 윤곽이라든지 아니면 눈과 코와 입과의 상호 간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이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3D 센싱을 통해서 주인을 판별합니다. 반면에 스냅드래곤 8의 Always On 카메라 기술은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바로 인식을 하고요. 이를 AI 엔진을 통해서 3D 센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술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몰래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바로 화면을 꺼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안성이 강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얼굴로 폰의 열림과 잠금을 통제한다는 면에서는 iOS의 페이스 아이디와 좀 같은 취지이지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구동시킨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동영상과 사진 촬영 기능입니다. 18비트 ISP를 통해서 초당 최대 3.2GP의 속도로 색상, 선명도, 극한 다이나믹 레인지 등 전작에 비해서 4000배 더 많은 데이터를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 촬영 성능도 굉장히 개선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냅드래곤 8 1세대의 후보정 성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HDR10 플러스 포맷으로 8K HDR 콘텐츠를 제공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계 최초예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8K 동영상과 64메가픽셀의 사진을 동시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4K 영상 캡처 전용 모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이폰 13의 시네마틱 영상과도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폰 13의 경우에는 시네마틱 영상을 구동을 시키면 그 해상도가 1080 픽셀로 제한이 됩니다. 반면 스냅드래곤 8의 경우에는 영상 사이즈에 제한이 없이 시네마틱 모드를 구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스냅드래곤 하면 GPU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드레노 GPU의 성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이번 스냅드래곤 8에 탑재되는 이 아드레노 GPU는 전작에 비해서 무려 30%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현재 클라우드 게이밍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워진 5G 모뎀 칩과 새로워진 아드레노 GPU의 조합을 통해서 프리미엄 게임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3.5파이 이어폰 포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선 이어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스냅드래곤 8은 이 점을 집중 공략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무선 이어폰의 음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기왕이면 내가 가진 무선 이어폰이 고음질의 콘텐츠를 무리 없이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스냅드래곤 8은 블루투스 LE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브로드캐스트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스테레오 녹음 등의 기능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또한 무손실 오디오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젠 무선 이어폰을 통해서 CD나 블루레이 DVD급의 무손실 음원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될 칩셋인 스냅드래곤 8 1세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성 4나노 LPE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스냅드래곤 8 1세대는 동종업계 최강의 성능 스펙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디멘시티 9000과의 4나노 공정 칩셋 승부도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이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갤럭시 S22의 성능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겠죠. 지금까지 소개드린 정도의 성능이라면 갤럭시 S22 시리즈를 기대하면서 기다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냅드래곤 칩셋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부디 뒤로 해주시고 기대하면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